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경입니다. 네, 오늘 날씨 그렇게 덥진 않은데 이 안에 이제 조금 덥네요, 그죠? 자, 7월, 8월 문제풀이를 통한 이제 백지 인출반입니다, 그죠? 7월부터 이제 8월까지 매주 1회씩 8회로 진행되는 강의고요. 보통 이제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백지 인출하는 반입니다. 총 직강생 그리고 인강생 3회 첨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대면 첨삭이죠. 직강은 면대면 1대1 첨삭이고, 인강생 같은 경우도 1대1은 맞는데 이제 면대면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이제 첨삭을 지면 첨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인데 그 문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풀이를 통한 백지 인출반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풀이반의 최종 목적은 백지 인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이론들을 갖다가 다 이해하고 서브 노트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갖다가 암기하고 이것을 갖다가 보지 않고 백지에다 쓰거나 아니면 인출할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7, 8월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교육학을 2바퀴에서 이제 3바퀴씩 계속 돌리면서 이제 진행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백지 인출이 이제 최종 목표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푸는 이제 스킬과 관련된 것들, 사고 과정과 관련된 것들을 첨삭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약점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전체를 통해 가지고 적용을 갖다가 이제 몰아가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문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닌 것이죠. 특수교육학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샅샅이 문제로 디테일하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갖다가 뭐 이제 제시문 하나를 갖다가 통째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 정도는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6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지고 벌써 이제 사전티어도 나오고 7월이 됐는데 7월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6월까지는 뭐 이제 공부 방법들이 이제 거의 다 비슷한 것이죠. 뭐 1, 2월 강의 듣고 이론서 읽고 마인드맵 만들고 기출 분석하고 관련된 거 서브노트로 만들고, 이거 이제 누구나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쳤었는데 7월부터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파가 두 파로 나뉘겠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제 기출을 물고 늘어지는 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풀이를 물고 늘어지는 파가 있겠다, 그죠? 또 문제풀이를 물고 늘어지는 파 중에서도 그냥 대충 외우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백지 인출을 하기 위해서 죽어라 외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7월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마인드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에 내던져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늑대들이 있는 사막에, 광야에 내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죽지 않으려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기 전에 뭐 해오셨겠습니까? 오늘 강의를 들어오시기 전에 문제를 출력해가지고 문제를 풀으셨을 것이고요, 그죠? 또 문제를 출력하기 전에 내가 상반기에 정리해놨던 오늘 진도를 나갈 지적장애 그리고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암기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맞죠? 어떠셨습니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으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문제가 너무 많죠? 문제가 이제 너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좀 꼬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틀리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제 느끼셨겠죠. 첫날부터 첫 주부터 외우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외운 것을 갖다가 문제에다가 답을 쓰는 것도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7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를 새롭게 다져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 이제 노량진에 쓰러지더라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할 수 있는 것이겠죠. 7월, 8월을 통해 가지고 나의 특학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컷보다 10점 높게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 7월부터 다 똑같은 과정을 가지만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몇 개월 후에 인생에서 방향은 서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하반기 설명회나 또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강조했듯이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공부를 제가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제가 안내를 하지만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그 공부 방법과 관련된 것들은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저번에 그 하반기 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1시간이 넘게 들여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과 관련된 OT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 방법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인강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하반기 설명회를 좀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OT를 간단하게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지적장애를 나가기 전에 뭐 이제 한 3, 40분 정도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OT를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첨삭은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며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간 게 있죠. 자, 그 문제풀이를 통한 백지 인출반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강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8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세 번의 이제 개별 상담형 첨삭을 제공하는 강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2번 나오기가 조금 이제 힘들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담이 안 되겠죠. 통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되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직강을 듣고 싶다, 첨삭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하셔서, 올해부터는 이제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7시까지 하느냐? 그러기는 이제 힘들겠죠. 어떤 날은 7시까지 하고, 뭐 어떤 날은 뭐 이제 6시나 5시 반이나 뭐 이때 끝나기도 하고요. 좀 융통성 있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12시까지 강의 듣고 밥 먹고 뭐 7시에 끝나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기존부터 오랜 기간 노량진에 나와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쉬운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아침 10시부터 이제 줄창 이제 그 딱딱한 좁은 의자에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죠? 갇혀가지고 냄새 나는데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 내용의 이해보다는 인출과 적용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 문제를 풀어 오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의 개수가 많아요, 그죠? 문제의 개수가 많고 또 하나의 문제에
4개에서 5개의 하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특학의 영역들을 갖다가 샅샅이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의에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깊은 설명은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 하나, 개념 하나하나마다 제가 차근차근 다 설명하고 하려면은 일주일에 3일씩 나와야 됩니다. 이제 끝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것이고 공부하고 온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 위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이제 간단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념 하나하나마다 다 판서를 하면서 1, 2월처럼 또는 3, 6월처럼 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3번씩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특수교육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하셨을 것이라고 또 강의를 들으러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암기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는 뭐 하는 겁니까? 와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웠는데 빼먹고 외운 것이 있구나. 또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외우지 못했구나. 또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물어봤더니 외우지 못했구나, 쓰지 못했구나, 왜 뭐가 문제인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백주인출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막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지에다가 연락에 계속 쓰면서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해서 학원의 문제를 풀어서 오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못 외우거나 또는 미처 놓친 부분들을 같이 저랑 점검을 해보고 또 제가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다 더 강의가 명확하게 들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난 날 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체 다 복습을 할 수는 없고 내가 아는 것 중에서 놓친 것들 또는 새롭게 나온 내용들 또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3번의 학습을 통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해를 위한 강의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인출과 적용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 목표점은 이제 인출이지만 적용에 대한 것들을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 20-30% 정도는 적용에 대한 비율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고처럼 질시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 전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실전 적용을 몰아가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지면상 A4 한 장에 한 문제, 그리고 이제 하위 문제 뭐 4개, 5개, 5점에서 6점 정도. 그래서 작은 영역 하나 정도를 갖다가 여기다가 구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이제 대단한 어떤 스킬을 갖다가 적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는 경험은 아닌 것이고요. 단편적인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첨삭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사고 과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첨삭을 받고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런 자신의 적용과 관련된 스킬들을 갖다가 다듬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은 강의가 모두 끝난 후에 순서대로 질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까지는 쉬는 시간마다 이제 질문을 받아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5문제 정도 풀고 10분 쉬고 5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데 10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딜레이가 돼버리면 저도 좀 힘들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막 질문 때문에 막 이제 늦어지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부터는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요. 강의가 다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 강의를 뭐 1월부터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강의에서 이제 상반기에 다 다뤘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긴 있겠지만 이제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 강의를 듣다가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의문이 이제 많겠죠. 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또는 이런 관점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면 이건 뭐 처음 보는 개념인데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제 문풀해 보면은 이제 초반에는 끝나면 이제 우르르 나와가지고 질문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의가 다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차 강의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지적장애나 정서행동장애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학습장애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너무 이제 제가 답해야 되는 범위나 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와 관련 있는 질문을 강의가 다 끝나고 순서대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중구난방으로 오시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줄을 서야 될 것 같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기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 카페에다가 그죠 다음에 있는 환경임용 전략연구소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은 이제 공개로 질문을 해주시고 다른 분도 볼 수 있게끔 그 다음 이제 비밀 댓글로 지금 이제 수강하시는 강좌명이랑 직강이랑 인강인지 샘플러스 아이디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 이제 그 패스카페에서 그대로 받았었는데 이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이 이제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의 권익을 좀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이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인터넷 카페에다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 영역 말고 다른 영역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문제 유형은 이제 초등형 문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 큰 제시문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하위 문제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초등형 문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데는 보다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많은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등형 문제를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워드하고 순설 기출의 범위 내에서 이제 출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이론서죠. 기본 이론서의 범위에서 출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살 기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기출과 관련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강론의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에 가리킨 것을 대상으로 출제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 강의를 상반기에 듣지 않다가 이제 문풀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이 감당할 몫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일주일에 3일씩 막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미흡하거나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정리하려는 노력도 조금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장수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서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강론서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제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이거 어디 강론서에 있는 내용이냐, 뭐 교재 몇 퍼센트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강의 중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 추후에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상반기의 과정들을 좀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금 이제 미흡하거나 또 다른 강의를 듣다가 와가지고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기출 분석을 안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순살 기출 문제집도 아직 팔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참고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한 1주 정도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부족한지, 스스로 커버가 가능한 건지,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것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해설지는 제공하지 않고 답지만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설지는 제공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이제 공유 문제도 있지만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해설지를 도저히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해설지는 제공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느낀 게 뭐냐면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카페에 있는 질문들을 쭉 한번 보면은 한 20% 정도는 질문할 만한 겁니다. 보통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것들은 이런 측면이 있네, 좀 이해가 안 되겠네, 이런 측면인데 80%는 다 강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다 한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집중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배속을 너무 빨리 들리는 거야, 인강으로. 그래서 막 이제 1.7배수, 1.8배수, 막 2배수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막 팍팍팍 넘어가니까 그 이제 못 듣는 거죠. 못 듣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직강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놓치는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질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지는 드립니다. 답지는 드리고요. 답지를 이제 작년에는 안 드렸었어요. 이제 공유 문제가 너무 있어가지고 답지를 안 드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불러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이랬었는데 한 80%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20%의 사람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공유 문제를 떠나서 답지는 명확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환교육과 가족 지원은 별도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에 국한되거나 또는 초등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이거를 또 다루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간간히 다른 영역을 나가면서 추가해가지고 가끔 보일 겁니다. 가끔 보이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특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좀 없더라고요. 장특법이나 이제 교육과정을 좀 내드리고 보통 이제 1번, 2번에 배치하고 첨삭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외우질 않았으니까 뭐 이제 첨삭할 것도 없고 대부분 틀리고 또 이제 문풀에 나가는 진도와 또 자신의 진도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드립니다. 문제는 드리는데 이제 작년에 나갔던 문제들인데 문제는 드리고요. 스스로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진도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틀에 하던 것을 이제 하루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해설을 조금 할애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장애 점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2017 학년도 한국 점자 규정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너스 강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뭐 이제 개정된 거는 별로 얼마 없죠.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자가 굉장히 세세하게 또 우리가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한 특강이니까요.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들을 필요는 없겠다, 그죠?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들을 필요 없을 것이고요. 또 1, 2월 특수교육학 강의를 진행할 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똑같이 진행했으니까 1, 2월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그 보너스 강의로 제공되는 점자 특강을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진행되었던 점자와 관련된 5문제 정도를 이제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들으신 분들도 지금 강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점자 그 문제를 출력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자 문제까지 포함하면 시각장애가 이제 25문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8시나 막 이때 9시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좀 간소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풀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써놨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모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루는 영역이 이제 많지가 않죠. 모고를 뭐 이제 15회 뭐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고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수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고보다는 문풀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다루고 넘어가는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뭐 이제 기본 내용이든 뭐 단순 내용이든 또 심화된 내용이든 뭐 이제 한 번도 못 들어본 내용이든 간에 문풀에서 출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풀을 좀 열심히 하셔라. 모고보다는 문풀을 좀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각오 및 공부라고 하는 것 있는데 공부에 대한 각오입니다. 저는 우선 이제 각오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기 전에 그 휴강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각오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뭐 이제 각오하고 이럴 만큼 뭐 여유가 있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지금 뭐 저번 주에 했던 교직 논술 강의도 첨삭이 막 밀려 있고 막 할 것들이 막 이제 그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오가 중요한 거겠죠. 저보다는 여러분들의 각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오를 제가 대신 써놨어요. 여기 여러분들의 각오를 6가지로 해가지고 대신 써놨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안 했었는데 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가관입니다. 진짜 강의가 10시 시작이면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막 문 열고요 20분에도 들어오고 30분에도 들어오고 그다음 11시에도 들어오고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고 또 안 오고 이제 참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시간 맞춰서 와라, 중간에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것에 굉장히 회의를 느꼈어요. 저는 여태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굉장히 느꼈고,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짜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각오들을 여러분들의 심정으로 빙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하나씩 따라서 해볼까요? 자,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예전에 강의 들을 때 뭐 어떤 분 뭐 이제 눈 감고 뭐 이렇게 멘트 쳐주시는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강의 시작하기 전이나 끝날 때 눈 감고 멘트 쳐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뭐 그 어떤 거 있습니까? 그 스트레칭 계속 이제 하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크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숨을 걸고 뭔가요? 저 혼자 하나요? 예? 자, 따라서 첫 번째, 목숨을 걸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의 전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오겠습니다. 강의에 충실히 임하며 중간에 자리를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시간에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골든타임 안에 복습하겠습니다. 절대 진도가 밀리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여러분들. 대충 해서는 되는 게 없어요. 자, 경쟁이 있는 곳에서 경쟁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빡세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고시생으로 남을 수는 없잖아. 빡세게 해가지고 이번에 끝내야죠, 그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삭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스터디. 자, 우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은 해드리는데, 이제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봐드리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이제 구성은 해드리니까, 요거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개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뭐냐면은, 강의를 듣고 이제 복습하는 스터디.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겠죠? 뭐 모든 문제를 복습할 수는 없겠죠? 뭐 이제 각자 좀 이해 안 된 내용들, 또는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 나는 이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다. 이런 거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복습하는 스터디. 그죠? 그 다음에, 내용 인출과 관련된 스터디, 그죠? 내용 인출과 관련된 스터디다, 그죠? 그럼 내용 인출과 관련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끝나고 할 필요는 없는 거네, 그죠? 강의를 듣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네, 그죠?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백지 인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2개 다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그거 봐가지고 오늘 강의 끝나고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이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이따가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할 때 요쪽부터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이제 7시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토요일날 이제 학원이 10시에 문이 닫습니다. 그러니까 9시 반까지 이 교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하실 분들은 강의 끝나고 9시 반까지 이 교실에서 이제 스터디 하실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에 보면 스터디룸이 또 있습니다. 2층에 보면은 스터디룸 스터디 할 수 있도록 책상 이렇게 스터디 대용으로 뭐 6개, 7개 정도 들어있는 그 스터디룸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데스크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쓰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개방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옆에 강의가 있는 그 시간은 좀 힘들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서 진행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첨삭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우선 이제 직강 첨삭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첨삭 날짜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추첨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회 첨삭을 하는 것이니까요. 한 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매번 이제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추첨을 하냐면 제가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뽑히는 사람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A 선생님이다. A 선생님을 제일 먼저 뽑았다. 그럼 A 선생님은 모든 기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A 선생님이 그 정한 그 날짜 이외의 영역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첨삭을 한 102명 정도로 이제 직강 첨삭을 구성을 해놨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인터넷으로 첨삭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첨삭할 시간이 없어요. 월요일도 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그 102명까지만 잘라놨고, 그 이후에 접수하신 분들은 직강으로 참석해서 들을 수 있으시되 첨삭은 인터넷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102번째로 저한테 뽑히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겠죠. 다 선택을 하고 앞에서 그 자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의 끝나고 추첨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분간 1대1 대면 상담형으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첨삭하는 중에 제가 채점을 해드립니다. 제가 채점을 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15분 동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죠. 15분 안에 다 첨삭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겠고, 중영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보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지적장애랑 정서행동장애를 했으면 지적장애 하나는 충분히 볼 것이고요. 시간이 남으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보는 정도가 될 것이고요. 대영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문제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문제 풀다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행동수정, 뭐 학습장애,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이런 것들 한 40문제씩 되니까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본인이 어디부터 첨삭하고 나한테 어느 정도를 첨삭할지를 좀 채점 의뢰할지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보통 한 20문제 정도는 충분히 제가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해드릴 수 있다. 15분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 및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제가 문제를 쭉 스캔을 하면서 이제 뭐가 틀렸다, 뭐가 안 틀렸다, 또 여러분들이 왜 틀렸느냐, 안 내웠다, 또는 외웠는데 제대로 못 내웠다,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 못했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파는 방법이나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제가 진단을 해가지고 첨삭이 끝나면 몇 가지로 요약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다? 첫 번째 뭐다? 두 번째 뭐다? 세 번째 뭐다? 이거를 다음 문제 풀고 다다음 문제 풀 때까지 개선해 와라. 그럼 또 다음 첨삭 때 이전에 문제점이 뭐였는지 내가 물어보고 어떤 노력했는지 또 첨삭이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뭐 하나 뭐 이제 지적장애에 뭐 11차 정의에 뭐 다차원적 모델이다. 그럼 이거 뭐 외웠어 안 외웠어? 뭐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에 중점을 두고 이제 첨삭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진단 중에 뭐 얘기는 나오겠죠. 5개념 관련된 부분들 같이 뭐 수정한다든가 또는 이제 각각 문제에 대해서 어디가 포인트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직강생 같은 경우에는 인강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제 인터넷 첨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102명 이후에 접수하셔가지고 직강은 참석하지만은 인터넷으로 첨삭을 하는 대상이다. 인강 전환하셔도 이제 인터넷으로 첨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추첨을 하고 그 102명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인강을 전환을 하셔도 인터넷으로 첨삭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일정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빠지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거기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들은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인강으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강하기 전에 내려가셔가지고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요 추첨하기 전에 전환하시고 바라고요. 그 후에 전환하게 되면은 첨삭을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직강생도 지금 이제 15분 간격으로 계속 이제 첨삭이 빡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을 다시 첨삭 제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첨삭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꼭 오셔야 되고요. 못 오시면 그만이고요. 수강생들끼리 친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시간을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알아서 바꾸시면 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제 카페에다가 몇 시 타임인데 못 온다라고 하나만 그 비밀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는지 안 오는지는. 그러니까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첨삭 시작 시간에 질문을 조금 먼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좀 첨삭 시간이 많고 인원이 적을 때는 첨삭할 때 뭐 이제 조금 오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찍 끝났으면 조금 일찍 끝내주거나 이런 걸 했었는데 첨삭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를 조금 더 몇 분 더 해주거나 덜 해주거나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첨삭을 다 받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질문한다고 이제 계속 이제 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늘어지게 돼서 이제 뒤에까지 다 딜레이가 되니까 첨삭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질문하면 된다, 그죠? 첨삭만 받고 인터넷으로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기 뭐 이제 첨삭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강생 첨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건 이제 직강생이라고는 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데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강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영역을 해야 되는데 그 3개 영역에 이제 중영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적장애 같은 경우 뭐 15문제에서 이제 20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대영역 같은 경우 뭐 학습장애 같은 경우 이제 40문제인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강성하고 좀 형평성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중영역 같은 경우에는 2개, 대영역은 1개, 요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회, 3개 영역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영역 2개, 그 다음 대영역
한계죠. 그러니까 이제 대영역은 학습장애, 행동수정, 의사소통장애, 이제 지체장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의 영역들은 다 중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 다 이제 대영역으로 내겠죠. 대영역 3개로 내게 되면은 제가 첨삭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선 해야 될 것은 해당 주차의 내용을 암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적장애 내용을 다 백지 인출하고 온 것처럼 인강생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풀어야겠죠. 암기한 다음에 보통 이제 토요일날 강의를 하게 되면은 토요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돼서 아마 이제 토요일 밤에 다 업로드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뭐 일요일까지도 이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올라올 때 이제 문제가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뭐 이제 점심 때쯤 되면 문제가 올라올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문제가 올라올 겁니다. 물론 이제 공지는 토요일 날 올라온다, 강의와 함께 올라온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금요일 아침에 직강생하고 똑같이 문제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잘 맞추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요. 그다음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요. 이제 첨삭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양식이 있어요. 저 그 한경 임용전략연구소에 문제풀이 그 첨삭 게시판에 보면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 양식에 워드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본인이 한 걸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첨삭을 받으려면은 워드로 옮겨 주시면 된다. 그 워드로 옮긴 다음에 양식에 그 암호를 걸어야겠죠.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 그 샘플러스 아이디로 이제 암호를 걸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쓰시고요. 뭐 학습장애 첨삭 요청 이렇게 제목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한 날짜 안에 이제 첨삭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3번 내는 것이니까 뭐 아무 때나 내면 됩니다. 그죠? 강의 2달 안에 아무 때나 내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오늘 지적장애를 했는데 뭐 4주 후에 지적장애를 낸다. 이것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적장애인데 4주 후에 지적장애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집에 가서 첨삭하려고 여는데 막 영역이 5개 있어가지고 제가 첨삭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주차에 해당되게 맞게끔 이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지적장애고 정서행동장애가 나가는데 지적장애를 첨삭받고 싶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고 작성을 양식에 옮겨가지고 언제까지? 다음 주 화요일 24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24시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온 첨삭은 하지 않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켜야 되는 원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제 1시간 후 정도 좀 오버될 수 있는데 내려면은 낼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내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 논술 관련해서 이제 첨삭을 해보니까 매주 이제 내는 것인데 낼 때 뭐 이제 뭐 한 3시간 뭐 오버된 거 당연히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15분 늦었어. 그럼 이거 어떡하지? 해줄까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거 해주게 되면 형평성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내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딱 24시까지만 제가 첨삭을 받는다. 그 이유는 안 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음에 또 내면 되지 뭐 내고 싶은 거예요. 3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뭐 언제 내는 건 정해 있는 건 아니니까 원하는 영역 3개를 갖다가 그 다음 주 화요일 24시까지 인터넷에 양식에 옮겨가지고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못 내면 안 돼요. 이것도 못 내면 안 되는데 이것도 못 낸 사람이 정말 많아. 문제도 풀어오라 그러면 안 풀어오고 들어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그냥 이제 문제만 보고 강의만 듣고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모고하면은 노량진 와가지고 1교시부터 시간 맞춰가지고 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교시 되면 어떻습니까? 반도 안 와 있어. 진짜요. 그래서 제가 각오를 적은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 많아가지고 막 2교시에 오고 점심 먹고 오고 모고 안 하고 오후에 와가지고 강의만 듣고 가고 또 문제도 안 출력해 와가지고 저기 하고 가는 사람 많아요. 우선 이번 주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출력 안 해오신 분들, 뭐 이제 급작스럽게 결정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데스크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오는 분들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돼서 일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으신 분들은 데스크 가서 이제 받아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안 가지고 오셔도 프린트로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챙겨가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정답지는 다 드립니다. 정답지는 다 드리니까요. 그거 이제 출력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첨삭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첨삭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이제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착순 30명 이러면은 너무 허탈하잖아. 그리고 내가 양식에 풀어가지고 다 옮겼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30명 안에.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한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 안에 내시면 됩니다. 기한 이후에 내고 왜 이러냐 막 따지시고 뭐 항의하시고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한 안에 내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배려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착순 30명 이러면은 못하는 사람이 대반인데, 이거는 그냥 시간 안에만 내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만 내면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첨삭을 올린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강의 듣고 옮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먼저 옮기고 게시판에 올리고 이제 첨삭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 듣고 나가지고 강의 쭉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채점한 거 이제 보고 어떤 피드백 왔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꼭 이렇게 인터넷으로 첨삭 받는 분들은 이 과정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페에 가면은 써 있습니다. 다 써 있으니까 요대로만 하면 돼요. 요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원래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교직 논술 첨삭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 처음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문풀 이런 걸 안 들어보셔가지고 이제 늦어도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미리 불상사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 진행되는 안내를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당부를 드리면, 지금 여러 명이 이제 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조금 더울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육이 좀 없는 분들이 보통은 좀 춥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많이 춥고 남자분들은 좀 덥고 조금 이제 이래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에어컨을 끄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를 해주시고요. 너무 춥고 이러면은 좀 위로 좀 바람 방향을 좀 올려주신다든가, 아니면 좀 옷을 가디건 같은 거 좀 챙겨 오신다든가. 그리고 또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앉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는 조금 춥고 어디는 덥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에어컨은 보통 한 24도 정도를 이제 맞춰 놓는데 딱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조작이 안 되게끔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걸 가서 이제 난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1도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 그래서 1도 올리거나 이러면 되는데, 대부분은 가서 꺼요. 또는 대부분 가가지고 막 내리거나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또 이렇게 되니까 에어컨은 조작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맘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원이 많은데 뭐 괜찮죠? 이 정도면 빡빡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요 강의실을 별로 안 좋아하고 2층이나 4층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이제 이렇게 앉아야 돼가지고 일부러 조금 이제 넓은 강의실로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10시 50분인데요. 10시 50분인데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부터 지적장에 문제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프린트를 이제 언제 주냐면은 오자마자 주죠. 그러니까 강의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면 5분 전이나 10분 전에
학원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나눠주십니다. 다 나눠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조금 늦으신 분들은 1층 데스크에서 받아 오셔야 됩니다. 데스크에 받아 오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안 가져오신 분들은 1층 가서 문제를 조금 달라고 하시고요. 얼마 안 됩니다. 해놓은 것이. 그러니까 있는데도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올라오셔가지고 다 줄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지적 장애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